네, 저는 역시나 간절함이 오늘도 제 마음속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절함에 대해서 113페이지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높은 목 113페이지에 보면 이나모리 가이즈오라는 그 기업가의 얘기인데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 미칠 정도로 곱고 강해야 한다. 주위의 시선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또 하고 싶다면,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라.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제가 네트워크도 시작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목표일수록 그만큼 많은 시간과 또 대가 지불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았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 리더십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많이 느꼈지만 또 마지막에 우리 윤정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무슨 벌써 9월을 얘기하느냐고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간절함이 뭐 큰 걸 생각하고 있구나. 당장에 지금 8월을 마감을 하면서 이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중요한 건데 나의 간절함은 내가 생각하는 간절함은 큰 걸 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어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남은 시간 아직 5일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요. 저희는 아직 신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세현 선생님이 도전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남은 시간이 며칠 안 되지만 끝까지 도전해 보는 그런 오늘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가 좋습니다. 강원도 계신 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김지숙입니다. 저는 오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삶의 방해가 되는 것이 곧 길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가난과 허약체질, 배우지 못함, 이 세 가지가 하늘이 준 은혜라는 것이다. 토스토이 작품 카레니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실패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핑계거리를 대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디테일이 달라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간절한 집념으로 꿈을 이루는 이야기. 그러면서 김동연 전 재정부 장관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자신을 돌아보며 고통은 위장내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너무 힘들어 나를 무너뜨리기도 했던 환경이 인내와 감사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시련은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자양분이다. 누군가에게 실패의 변명거리가 누군가에게 성공의 이유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어제 리더십하고도 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리더십에서도 자기 자신이 성공을 만들기로 했지만 자기 자신이 실패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핑계거리를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해서 저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좀 이렇게 핑계거리를 좀 대고 있지 않나. 이거 오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나 이게 좀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좀 행동을 좀 덜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제 좀 그래도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고 내가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더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구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겠고 또 무언가를 정말 시너지 비전이 어떤 것인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비전을 좀 많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화쌤 하셨나요? 아니요. 네, 전주사는 김요한입니다. 저는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좌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점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어디에 있어서도 어떤 시간에 있어서도 내가 정해진 약속, 나와의 약속들을 지키는 게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화된 시스템, 모든 음, 모든 걸 습관화시킨 사람, 뭐 이제 테니스 선수로는 나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 중에 하는 13가지 루틴이 있다는데 승리를 위한 13가지 행동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내 사업을 하면서 부안해동하지 않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 어, 습관화된 이 루틴을 계속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어, 같은 일을 하는 그런 하루하루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서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너지 리더스 오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에서 184페이지에 공유하고 싶은데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롭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초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빠르기로 승부하면 거북이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소부화의 거북이도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뛰어가서 이길 수 있었을 뿐이다. 거북이가 제 아무리 달리기 연습을 한다 한들 토끼에겐 이길 수 없다. 토끼와 거북이의 속도 차이만큼 인생에서 때로는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체로키 설화의 거북이가 보여주는 요령이다. 우리가 흔히 요령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뜻은 많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령 피지마 이런 말도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단순히 노력이 아니고 요령도 아니지만은 이걸 조금 현명하게 노력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래서 무슨 이제 목표가 있으면 거북이도 제가 다른 어떤 이제 글을 읽었을 때 거북이는 어, 그 정상은 그냥 목표를 향해서 갔다고 하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내용에서. 음,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정말 노력을 하면서 좀 현명한 노력을 하는 저도 이번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일단 그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하고자 이 글귀가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박현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박현미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것이 게임이든 쇼핑이든 술이든 중독은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네가 택하는 부피터이다. 중독을 끊고 싶으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그래서 저희는 협업을 하는 일을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예전에 현대의 현대그룹에 다니는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좀 위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야, 박 선생, 요즘 애들은 이게 신입사원을 뽑으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온대요. 하나하나는 굉장히 또 똑똑한데 걔네는 왜 협업이 안 되냐? 그리고 왜 걔네는 자발적이지가 않냐? 그래서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이랬더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대요.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딱 주고 그룹으로 한 7, 8명 이렇게 해야 되는 일에서는 누구 하나 나서는 애들이 없대요. 이렇게 보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도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엄마가 데려다주고 학원을 엄마가 이 학원 저 학원을 다 픽업을 해서 데려다주고 끝나면 차에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간식을 먹거나 뭘 먹이고 그리고 집에 오면 뭐 엄마 뭐 준비할 테니까 너 씻고 나와 이런 스타일의 패턴을 돌았던 그런 루틴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제나 업무가 딱 주어지면 그거는 아주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했는데요. 어떤 주제를 딱 주고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 이번에 이런 개발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면 나오는 의견이 없대요. 그래서 저렇게 똑똑한 인재들을 내가 왜 스카이 애들을 다 뽑아놨는데 이게 왜 업무가 진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가만히 그 친구들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쟤네가 주어진 업무는 정말로 퍼펙트하구나. 근데 자발적이진 않구나.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구나. 그러면 쟤네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인사로 사람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서류가 들어온 건 거의 퍼펙트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쟤네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떨어지는 애들이구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런 게 좋구나라는 걸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입시 시도할 때 좀 자기 개발, 자발적인 것들은 네가 좀 가르쳐라. 저는 수학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를 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 외국을 쓰인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시대도 바뀌었고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면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세상에 떨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멋진 화려한 화요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선생님 나와주시죠. 네, 전주 사는 김은주입니다. 박현미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그 회장님이 오면서 직원들을 그 혁신했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팀워크로 하는 걸 못한다고 해서 팀을 꾸려주고 서로의 장점을 계속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계속 얘기하고 서로의 한 가지의 그 아이디어를 하나씩 공유하게 되면서부터 팀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그게 아마 그 저희들이 읽었던 서적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인지의 법칙을 적용해 보기인데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들은 구심점이 없대요. 혼란에 빠져 있고 목적의식이 약하며 삶의 방향성이 없다. 설령 성장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구심점이 없다. 일시적인 성장인 거죠. 그저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려 볼 뿐이다. 노력해서 얻어야 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기 대단히 힘들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이들은 되게 좌절 속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자신이 있는 곳과 도달하고 싶은 곳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산대요. 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걸까? 가족 부양 등의 의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고 성장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 역시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한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있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 이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열정이 넘치며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따라서 목표에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 이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성취다. 있는데요. 인지를 그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파레토의 법칙에서도 80대 20 법칙에 80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제일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어제 박정은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면 네트워크 사업에 뭔가를 막 미친 듯이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열정이 막 성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어느 정도 성장이 중간 성장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성장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멈춰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저도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어떻게 했지? 저도 조금 깜빡했었는데 여기에 어제 했었던 박정호 선생님은 애들이 더 어렸잖아요. 셀프 어린이. 근데 가만히 저도 돌아본 거예요. 아이가 6살, 4살 되던 때 우리 아이들이 둘이만 놓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누가 봐줄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6살짜리 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굉장히 책임감을 주고 동생을 잘 지켜보고 안심을 시켜주고 엄마한테 전화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이렇게 놀라지 않게끔 알려줬는데 한 3시간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하네? 스스로 이렇게 책임감을 주니까 했구나. 너무 잘했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보고 조금 더 늘려봤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만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6시간 이상일 땐 저도 어디다 맡겨놓고 갔지만 한 3시간 정도는 3시간, 4시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셀프 어린이를 만든다니 그때는 셀프 어린이라는 거 몰랐는데 그랬고
또 이제 한참 아이가 그 사춘기와 입시에 예민했을 때 중1, 중3 이때 또 제가 또 미친 듯이 뭐 못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때도 특히 이렇게 방학 때 엄마들이 학교를 가면 그나마 급식이 있는데 학교를 안 가고 방학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한 번 말했던가 오크를 사가지고 하루 걸러 하루씩 이렇게 그 닭을 산닭 잡아서 주는 저기 이렇게 오라고 배달을 해가지고 늘 아침마다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놓고 먹고 가라 그러고 갔다 와 보면 제가 뭐 빨리 오면 11시쯤 오고 늦으면 12시가 좀 넘어서 늘 들어왔는데 식탁에 저기 아일랜드 식탁에 또 이쪽 식탁에 양쪽이 아침 점심하고 저녁 먹은 게 다 널브러져 있어요. 다 말라 삐뚤어져서 그 여름에 막 덥고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딱 치우고 그래도 굶지 않고 잘 먹었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스스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절대 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건강식품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건 또 이렇게 먹으라고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제 또 그 나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주면 주변이 바뀐다고 저희 남편이 엄청 반대하고 아이들 굶긴다고 했어요. 아침밥 쉐이크 주니까 맨날 비난하고 지가 밥하기 싫어서 애들을 저런 거 준다고 하기 싫으면 전화하지 애들까지 왜 그러냐고 막 맨날 그랬는데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본인도 바꿔 먹기 시작하고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보니까 이제 물론 제가 뭐 어디다 뭐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고마운 마음이 들게. 근데 어쨌든 갔다 와서 지금까지 쓰레기며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버려줍니다. 저 손 하나도 안 돼요. 길들이길 참 잘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 되게 껄끄러워 하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친정 식구보다 친한 게 시누이예요. 시누이. 아파서가 아니라 하면 보니까 엊그저께 일요일 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의 저기처럼 그냥 여자다고 남편한테 다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총대 메고 나가는 모습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나놓고 보면은 그 리더십에서 나왔던 걸 하나씩 실천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공유하는 책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정말 거기에 진심으로 미친 듯이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도와준대요. 운도 가만히 있으면 운이 오지 않는데요. 가끔 제가 어떤 파트너들 만나고 얘기해보면 내 주변에 맨날 왜 이런 사람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면 운도 내가 끌어당기거든요. 내가 정말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처음엔 초기 열정 되잖아요. 내가 막 움직여서 열정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도와주게끔 만드나 봐. 운도 내가 하는 행동, 언어, 말에서 운도 따라온다. 근데 어제 또 책 데이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운도 내가 나의 행동에서 많이 움직임 속에서 딱 걸려든대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운이 올라오지 않는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내일이 마감이지만 사실 또 도전하는 사람들은 윤정쌤한테 얘기하시고 5일까지 그래서 나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주면 주변이 바뀐다. 그래서 끝까지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고요. 서희정 선생님. 네. 운을 바꿔주는 열심히 행동하면 끌어당긴 법칙은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패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 부분을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213페이지를 읽고 있는데요.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서 삶에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의 확신이다. 자존심이 타인과 비교를 통한 긍정이라면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 모습에 대한 긍정의 의미이다. 뒤에 넘어가시면 자존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도 있어요. 보면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해지고 근데 확실히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도 보고 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보면은 확실히 약간 우울감은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존감을 떠나서 내가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들이 바뀐다는 거를 여기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문제도 이제 있지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는 실패가 자신의 목표로 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쉽다는 것이다. 실패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무언가에 실패해도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것에 성공하면 자존감은 채워진다. 여기서도 더 작게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작은 것부터 성공해 나가는 것이 쉽다. 그중에 책 읽기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 독서의 이런 문화가 너무 좋은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방인의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말을 잘하시냐고. 저는 독서라든지 저희가 스피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저를 보면서도 느끼거든요. 처음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진심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게 훈련도 있지만 그 말을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씩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어제 리더십처럼 하나씩 저에게 이제 영감을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저도 이 책을 보니까 4월 달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써놓거든요. 언제 책을 샀고 두 번째 책인지 첫 번째 책인지. 제가 2020년 이 책을 했을 때 많이 읽지는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 주는 영감들이 또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책이 준비된 선생님들은 이 책으로 같이 소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준비하지 못한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책으로 마무리해서 내일 같이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발짝 한 발짝씩 계단을 올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목표와 함께 8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캉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는 박수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 마치는 박수 준비, 야, 시작! 화이팅! 감사합니다. 행복하